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일단 사진은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적 448호로 지정되어 있고 강릉 그 다르대 주신인 범일국사가 851년 창건한 그 사찰로 전해져 2010년도부터 국립종합문화재연구소가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굴산사지에 대한 학술적 규명을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굴산사지 주변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굴산사지 부도탑과 안간지주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석조불상이 또 굴산사지 이 위치에서 약 동쪽으로 500여 미터 떨어져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사적 지정 범위는 근데 명확한 그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술조사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한 사역의 규모라든지 그 사역 내에서의 가람 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2012년도 발굴조사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약 3,000제곱미터에 한해서 그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이유는 저희가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이 면적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안에서 그 대규모 건물지들이 이렇게 이 빨간색 건물지 안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곳이 그 굴산사의 중심 사역이 아닐까라는 그 추정하에 이곳이 중심 사역이 맞다면은 전체적인 가람 배치를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쪽에 대한 발굴 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발굴 조사 발굴조사 면적 내에서 총 7개의 건물지와 그리고 그 담장지 그리고 그 디젤방어 시설이라든지 그 계단과 다리, 보도시설 등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장축 방향을 동서로 지니고 있는 1, 2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 중심으로 남북 장축 방향을 갖고 있는 그 긴 그 행랑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물지들이 그 기단석과 배수로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지 내부에 미음자 형태의 중앙 정원의 형태를 갖고 있는 마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 2호 건물지 기단석 앞에는 계단이 놓여져 있고 3호 건물지 주 출입시설로 판단되는 다리가 그 보도시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보도시설이 이 두 건물지의 그 주 이동 통로였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시설 외에는 그 정형화된 그 마당 내부에 그 어떤 그 유구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호 건물지 내에는 이렇게 화강암재로 그 짠 그 대형의 그 아궁이 시설이 확인됐는데요. 이게 조사 전 모습이라 지금 현재 현장에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강암재 그 대형 아궁이 안에는 그 숯과 소토 등의 불먹은 흙과 그리고 기와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내부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그 아궁이 시설이 불뗀 흔적이 두 군데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각 그 아궁이 시설에서 고래 시설로 그 온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난방을 위한 그 아궁이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조리의 기능은 전혀 없이 그 전통 우리 가옥에서 사랑방 같은데 존재했었던 함실 아궁이로 그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강원 지역의 어떤 그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에 온기를 내뿜는 그 포클이라는 그 난방기구가 강원 지역의 또 전통적인 어떤 난방기구였는데 그 상부는 남아있진 않지만 이 하부가 포클의 일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건물지들이 기단석과 배수로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좀 그 제작 수법은 좀 조악하지만 그 이 높은 기단석을 좀 쉽게
그 이동하기 위한 그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가 3호 건물지의 주 출입 시설이고요. 그리고 그 북서쪽에서는 이렇게 그 디들방아 시설에 그 디들방아 볼씨와 그 돌 확도 확인이 돼서 처음에 추정하기로는 지금 이 구역이 굴산사의 중심 사역,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모셨던 그 금당지로 추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 발굴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조사 결과 금당지와 같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은 아니고, 당시 승려들이 그 참선을 하거나 주로 생활을 했던 그런 그 승방지 내지는 그 뭐 선방지 같은 그런 실생활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인 브리핑을 마쳤고요. 현장에서 직접 그 개별 유구들을 본격적으로 보시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983년도에 이 지역 그 농업용수로 공사를 위해서 그 간단한 그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당시에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요한 문화재 가운데 이렇게 농업용수로가 매설이 됐는데, 뭐 지금 없을 수도 없고 지금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한 변이 1m 20cm에 달하는 정방형의 그 거대한 초석인데요. 이런 방형 초석들이 그 뭐 우리 그 중요 사찰들의 그 중요 건물지에도 많이 사용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표면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면을 잘했습니다. 잘 치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그 잘 정면한 초석을 사용했던 건물지라면은 당연히 이 건물지가 이 사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건물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가 그 뭐 금당지 내지는 법당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점점 밖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은 그 굴산사지의 어떤 가람 배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이게 여전히 이 건물지에 대한 성격이 분명하진 않지만 그 주변에 있는 대형 건물지이긴 한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금당지라고 하면 그 우리가 부처님을 모셨던 그런 건물지 내에 바로 이렇게 연접해서 그 뭐 이렇게 승려들이 살았던 어떤 행랑지들이 이렇게 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지가 금당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이 초석 규모가 있잖아요. 예. 이게 다른 사찰에 지금 발굴됐을 때 규모하고 비교할 때 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큰 초석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위아래를 정면으로 그 방형 초석 같은 경우도 위는 이렇게 방형으로 깎지만 밑에는 그냥 그 치석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는데, 이거는 위, 아래, 밑에 면까지 전부 다 방형 초석으로 평평하게 잘 치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보고된 예는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저희가 이 건물지에서 내려앉은 기와들이 전부 다 12세기 중엽을 나타낸 고려시대 유물들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초석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초석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방형 초석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장 크다. 이건 신라가 아니고요? 예, 지금 창건은 그 851년 그 신라 시대에 창건을 했지만 지금 그 고려 시대에 이어오면서 계속 존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상면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유구들은 고려 시대 유구들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가 중심 건물지로 추정을 했는데 법당이나 금당지는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법당이나 금당지에 있는 초석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뭐 지금 글쎄요, 그걸 명확하게 뭐 제가 뭐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후대 뭐 이렇게 더 증개축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초석을 없애고 이 초석만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금당지라든지 뭐 그런 중요 건물지의 초석은 더 클 것이다라고 제가 뭐 확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초석 크기가 그때 당시 기둥 크기에 비례한 것 같지는 않다고. 예, 그렇죠. 지금 이 기둥 크기와 비례하려면은요, 나무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 이 건물지 그 하부에서 이렇게 그 이 건물지보다는 선대에 조성된 이 성렬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그 뚜렷한 유물들이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그 어쨌든 이 고려 시대에 조성된 그 건물지보다는 앞서 지어진 그 건물이기 때문에 뭐 창건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지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보도시설 위에 축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건물지 내에서는 가장 시기가 늦은 건물지고요. 정면 4칸에 측면 1칸의 규모를 갖고 있고 그 서쪽 일부에는 그 온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건물지 같은 경우는 이 7호 건물지가 지금 여기 건물지에 해당이 되고요. 특이한 점은 또 이렇게 그 대형 호가 건물지 내부에 이렇게 매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장을 위한 저장호 같은 건 아니고 그 옆에 그 건물지가 건물이 다 들어선 다음에 저장을 위해서 이렇게 저 호를 매납했다면은 옆에 그 구덩이를 판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축조하기 전에 매납을 하고 그 건물을 축조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무슨 용도로? 이게 건물에 대한 우리 그 진당구라고 하는데요.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안전을 위한 어떤 뭐 안전 기원제라든지 뭐 그런 걸 지내면서 이렇게 매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다가 모도도 집어넣었던 건가요? 예, 여기 내부에 저희가 이거 저기 그 건물의 그 안전한 그 축조를 위해서 이렇게 그 비는 어떤 제2성 그 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거는 그 고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고려 시대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아니고요. 건물지고요. 이 앞에 배수로를 기준으로 서로 기단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칸짜리 5호 건물지를 별도로 저희가 따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건물지 같은 경우는 저쪽 그 이 뚝에 그 북쪽까지 해서 총 8칸이 등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6호 건물지까지 모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물지들이 7호 건물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지들이 축조상의 시기는 어느 정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같이 공존을 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도 아까 선대유구가 확인된 것처럼 계속 그 이 기단석과 배수로와 상관이 없는 선대유구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뭐 이 선대유구가 뭐 꼭 창건대 유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 굴산사가 그 증개축하면서 이렇게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했던 흔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3호 건물지인데요. 그 정면 6칸에 측면 4칸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남쪽에 이 한 칸은 그 2.8m로 좀 좁습니다. 나머지는 3.5m의 등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 아궁이 내에서는 별다른 어떤 그 톡이라든지 뭐 그런 그 조리에 관련된 시설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의 기능이 전혀 없이 난방만을 주 목적으로 했었던 그 아궁이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런 아궁이 시설을 전통 그 건축에서 함실 아궁이라고 부릅니다. 불땠던 곳은 이 한 곳과 뭐 이 한 곳 두 곳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한 곳에서 뗐던 불은 이렇게 세 갈래의 고래 시설로 이제 열기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고 저쪽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렇게 그 온돌의 덮개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아직 뭐 정확하게 뭐 그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뭐 강원도 전통적인 난방기구인 코크를 설명드리면서 그 추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열기가 위로 솟구치는 그 어떤 그 흔적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자료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봤을 때 아직까지 정선이나 삼척 이런 곳에서는 코클이라는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벽난로 같은 시설인데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시설 외에도 주변에 훈훈한 온기를 이렇게 내뿜는 난방시설이 또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궁이는 이제 온돌형 이제
기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선 불을 떼던 곳이고요. 그래서 예. 불을 따뜻한 불을 이제 온돌로 보내는 기능을 했고 저거는 이제 예. 네, 그렇죠. 예. 두 가지 난방. 예,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거나 아궁이를 덮는 어떤 그 시설이 이 위에 올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굉장히 규모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궁이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있나요, 원래? 그 6호 건물지 그 동쪽에 있는 긴 행랑지에서는 그 온돌 시설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 성렬들이 고래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방을 책임졌던 그 온돌 시설들이 별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온돌 시설은 저희가 그 고대 삼국부터 기원 전후한 시점부터 뭐 저쪽 그 동북지방에서 내려와서 그 온돌 문화가 한민족의 어떤 그 영역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은 온돌 문화가 아니니까요. 제조하고 만들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유물 중에서 소형의 철제솥 보셨죠? 예, 철제솥이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이 솥이 밥을 짓던 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려시대에도 사찰 내에서 그 차를 마시는 문화가 그 청자 도입과 함께 굉장히 유행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굴산사 같은 대형 사찰 내에선 당연히 차 마시는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소형 그 철제 솥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청자 잔받침이라고 해서 그 유물에도 저희가 그 진열을 해놨는데 그런 유물들이 전부 여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제조하고 만들던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궁이 시설 부분이고요. 철제 솥도 바로 이 인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궁이 뒤에서 이렇게 숲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니면 여기 내려앉은 목재가 예, 그대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검게 변해서 이렇게 수처럼 된 것들입니다. 아니면 이것 굴산사지가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예, 그 몽고 침입 때 완전히 소실이 됐었거든요. 그때 몽고 침입이 1200년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 침입 이후에는 거란 침입 때도 한번 크게 소실이 돼서 뭐 화재도 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는 중창을 했었고요, 다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지역 내에서의 어떤 종풍을 날렸었고 근데 폐사 시점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질 않습니다, 그 기록상에. 근데 몽고 침입 전후로는 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중건이 중창이 못하고서 뭐 했다 하더라도 조그맣게 이전처럼 그런 큰 세력 확장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후에는 침입 이후에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창이. 이거는 저희가 보면 화재로. 예. 몽고 침입 때 이게 화재 난 흔적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에 관련돼 있는 유물은 지금 거의 없죠. 고려 후기면은 분청사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조선 초 유물은 백자편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분청사기도 정확한 어떤 문화층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말 전등사, 강화도 전등사 기록에 보면은 굴산성. 예. 중순이 기화했다는 건 그때 기화를 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중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창건대의 유물도 앞으로 뭐 이렇게 확인될 가능성도 이후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건 뭘 보고 이렇게 아까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직까지 창건대를 확인시켜줄 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대유가 있는 건 분명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부 조사를 더 진행해 보면은 창건대 유물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방영추석은 지금 제일 큰 건물인가요? 아까 6칸인가 뭐 아까 규모 자체는 이 3호 건물지가 더 크긴 합니다. 근데 3호 건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연석을 이렇게 썼고 1호 건물지 같은 경우는 화강암제
그를 이렇게 잘 깎아서 방형으로. 황황암제입니까? 예, 화강암입니다. 저렇게 거대한 방형 초석이 있는데 그 밑에 적심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부실하죠. 예, 그냥 이런 조그만 자갈돌 한 겹 깐 게 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이 예, 생각을 크다고 해봐야 예, 돼요. 생각됩니다. 이게 뭐 발굴하면서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분석을 다 해야 되는데 발굴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는. 앞으로 굴산사지 발굴 조사는 저희가 10년 계획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질 겁니다. 예, 뭐 향후 계속 좋은 조사 결과가 있을 때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은 저희가 성과 보고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일단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데로 옮겨가나요? 더 밑으로 내려가나요? 밑으로는 일단은 안 내리고요. 같은 그 시기의 유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 흔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옆으로 확장할 겁니다. 예, 예. 저희가 작년에 그 시굴 조사 때는 저 북쪽에서 연못지도 확인을 했었고요. 이쪽에서도 계속 건물지들이 그 테스트 피트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태풍 피해 때문에 그 잘려나간 그 담벽의 그 서쪽 확산 기슭까지는 유구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옆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같은 시기에 그 유구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다 그 노출을 시킨 다음에 이제 선대 유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예. 그 세발 달린 철제 솥이고요. 예. 이런 유물들은 저희가 피리의 앞부분이 아닐까 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나팔의 그 앞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문고리라든지 문고리 장식, 그리고 이건 네모난 편종입니다. 그 편종편도 이렇게 나왔었고, 저희가 좀 이렇게 상태가 좀 괜찮은 청자들만 저렇게 좀 꺼내놨는데, 그 화재로 소실이 되다 보니까 그 제대로 그 남아있는 유물들이 많지 않아요. 기와도 그렇지만 청자도 소형들만 저렇게 좀 잔존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나머지 뭐 큰 청자 대접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아주 그게 쪼개진 편들로밖에 남아있질 않고, 저기 그 잔 받침도 그 추정 다실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저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곳이 차를 제조하고 뭐 이렇게 끓이고 했던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와들도 전부 다 고려시대 그 중기를 나타내는 그런 유물들이고요. 저기 명문기와들이 아까 본 게 이건 작년에 저희가 그 성과보고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금강사라는 거는 오대산 남대에 결성됐던 신앙 결사입니다. 이게 금강사가 절사자가 아니라 모일사자를 쓰는 그 한자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동일한 어떤 그 신앙체를 보시는 신앙 집단을 이렇게 뜻하는 거고요. 남대에 형성됐었는데 이게 삼국유사 그 기록에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실제로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그 명문 기하가 확인됨으로써 그게 실존했던 그 집단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경 3년 명 기하가 이 기하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예, 저는. 아, 예, 전 보의철이라고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